아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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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20차시 원자 모형을 배워보겠습니다. 언제인지 배운 것 같은 느낌이 익숙한. 드는데요. 화학 배우신 분들은 네. 요 뭐 이걸 왜 또 물리에서도 다뤄 하겠지만 물리가 이렇게 좀 빼줬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. 지금 약간 실제로 물리 쪽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. 좀 넘어갔다기보다는 회수했다고 그렇게. 네. 다시 그냥 돌려줬다. 네. 네. 줬다 뺏는 건 아니라고 네. 했는데. 뭐 화학 과목이 또 뭐 배울 게 또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가져왔습니다. 원자 모형. 사실 뭐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그 궁금증들은 정말 옛날부터 있어왔죠. 뭐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예. 세상이 도대체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? 분해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뭘까?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왔습니다. 뭐 무슨 뭐 사원소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. 막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과학이었거든요. 과학이라고 할 수 없죠. 상상의. 네. 실험이나 최소한의 어떤 실질적인 검증 과정이나 근거가 없이 어떤 뇌피셜이라고 할까요? 그렇죠. 뇌피셜이네. 네, 연대가 뇌피셜이죠. 피셜이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나 보다 뭐 그런 차원이 있었겠죠. 뭐 물론 하나도 근거가 없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.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뭐 나무를 태우면 뭐 불이 나고 뜨거워지고 뭐 물기가 마르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고민한 결과겠지만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네.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실험이나 근거들이 있는 그런 원자 모형들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. 네. 짠. 존 돌턴이군요. 돌턴 원자 모형입니다. 돌턴 원자 모형. 과학적으로 이제 논할 물론 뭐 다 가치가 있지만 교과서에서 다루는 첫 번째 모형 돌턴 원자 모형인데요. 돌 같네 진짜 돌턴. 돌 같죠. 돌이. 네. 정말 그 돌멩이 같은 거는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. 기본적인 입자들이 있다.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고체도 이루고 액체도 이루고. 근데 여기에서 뭐 전하에 대한 언급이나 어떤 발견은 없었습니다. 돌턴 원자 모형은 유명한데 이 돌턴의 이름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잔 돌턴. 네. 짠 돌턴. 좀 뭐 아쉽죠, 그죠? 이 원자 모형이라는 게 요게 돌턴 원자 모형이 좀 아쉽습니다. 모든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이런 입자들이 돌멩이들처럼 무슨 뭐 암석처럼 이렇게 꽉 차 있어요. 뭐 전하도 찾아볼 수 없고요. 뭐 우리 학생들 정도라면 이거 좀 지적할 거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점점 이 시대에 말이에요. 네.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정체에 대해서 점점 밝혀지고 있었단 말이죠. 네. 지금 뭐 코크 얘기도 하는데요. 뭐 그럼요. 저런 게.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탐슨입니다. 예, 오늘 발음 좋으시네요. 네. 탐슨 원자 모형, 뭐 톰슨 원자 모형이라고 써 있는데 네. 탐슨이라고 발음해 주세요. 탐슨 원자 모형. 탐스럽네요. 예. 탐슨 또 이름이 자지 존 탐슨입니다. 다 존이네요. 존. 예. 네. 존들이. 예. 여기에 이제 뭐냐면 톰슨이 뭘 발견했습니까? 음극선. 그렇죠. 이 네. 음극선 뭔가 마이너스를 띠는 뭔가들이 날아간다. 이게 음극선이죠. 네. 저는 화학 수업 잘 들었습니다. 네. 예. 저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설명을 할 수 네. 있습니다. 마이너스를 띠는 그러니까 사실 음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전압으로 음극을 걸어줬더니 그 음극 금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와서 날아간다. 근데 걔들 마이너스를 띈다. 음극선이죠. 네. 음극선을 발견했습니다. 이게 어떤 물질에서 마이너스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뭐 날아와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다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잖아요. 네. 물질 안에 있던 애들이다. 이 마이너스 띄는 이 입자들이. 그래서 이 원자, 그러니까 물질 속에는 원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속에서는 마이너스를 띠는 작은 입자들이 들어있다. 근데 전압을 가하니까 튕겨져 나왔어. 그 말은 이게 무슨 뭐 돌멩이에 박혀 있는 거대한 막 지층에 박혀 있는 암석들처럼 막 떼내기 힘든 게 아니라 툭 치면은 부수수 떨어지는 전원만 걸어주면 네. 튀어나온다. 강냉이 같은 강냉이. 다익은 강냉이 같은 그래서 이게
그 뭐라 이게 그 빵처럼 말이죠. 건포도빵이라고도 하는데 건포도빵 다들 안 좋아하시죠? 아니 전 좋아합니다. 아, 건포도 되게 좋아합니다. 저는. 포도 달달하니. 예, 달잖아요. 달잖아요. 어린 시절에도 좋아하셨어요? 어린 시절에 안 좋아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빵이 있나요? 아 그러니까 이게 건포도 박혀 있는 옛날에 빵. 옛날에 네. 식빵에 건포도 있는 게 있었는데 아. 그거 되게 옛날에는 아, 그런 게 있었구나. 옛날에는 맞다. 요새 보기 힘들어요. 어. 인기가 없으니까 없죠. 그러네요. 어. 그러네. 옛날에는 그 맛있는 식빵에 굳이 건포도를 박아놨어요. 그러니까 어릴 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맛있어요. 지금은 저는 거기가 어른 먹어. 되니까 맛있어요. 지금은 거기 안 먹어. 어릴 때는 건포도가 그렇게 싫더라고요. 어. 모르겠어요. 외관상 안 좋아서 이게 이게 약간 그런지. 쪼글쪼글하고 네. 근데 본능적으로 뭔가 싫은 게 있는지 아무튼 이 건포도빵처럼 말이에요. 다다다다 박혀 있습니다. 뭐 살살 만지면 안 떨어지겠지만 툭툭 치면은 우수수 떨어져 나온단 말이죠. 이런 형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이제 이 원자의 크기는 꽤 커서 물질의 부피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. 물질이 뭐 부피가 있고 단단하고 꽉 차 있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 원자들이 이제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는 전자들이 강냉이처럼 토도도도 박혀 있다. 이렇게 톰슨이 밝혀냈습니다. 건포도 빵 모형. 네, 그렇습니다. 원자 모형. 어떤 실험적인 어떤 근거들이 이제 뒷받침되긴 하죠, 그죠? 네. 음극선 실험이 있으니까요. 그런데 말이죠. 아, 그런데 말이죠. 이 러더퍼드의 그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말이죠. 네. 다음 시간에 뭐 시뮬레이션과 함께 언급을 좀 하겠지만 러더퍼드가 그래서 톰슨의 이그 후계자로서 말이죠.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다고. 네. 이 뭐지? 이 건포도빵에다가 총을 쏘면 어떻게 되는가? 네? 뚫고 지나가면서 약간의 그 경로 흐트러짐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양을 띠는 무거운 입자들을 막 쏘면서 실험했단 말이죠. 건포도빵을 막 뚫고 지나가죠. 그러면서 약간의 그 흐트러짐들이 막 발견되는데 왜냐면 어쨌든 이 원자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띈다. 이전에 그 설명 안 했네요. 이 빵이 플러스를 띠는 거예요. 전자가 마이너스. 네네네. 아, 그 원래 네네. 요 원자 얘기를 전체는 했네요. 중성이어야 되니까. 네네. 전체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고 빵에 이게 건포도가 훅 박혀 있으려면 플러스 빵에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어야 된다. 플러스 빵이어야 마이너스가 붙잡혀 있죠. 네, 이 얘기를 했네요. 플러스 빵에다가 플러스 빵이 아무튼 물은 빵이니까 물렁물렁한 빵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를 띠는 총알을 쏘면 뚫고 지나가면서 일부 약간씩 흐트러지겠다. 뭐 이런 실험을 하면서 말이죠. 총알도 빵인 거죠, 그러면. 총알요? 예, 총알. 빵으로 만든 총알. 플러스가 마랑마랑하면. 플러스 예. 어 플러스를 띠는 또 다른 그 알파 입자라는 것을 이렇게 쏘면서 알파 입자는 네네. 딱딱한. 네, 이것도 다른 나중에 말린 빵 얘기하겠습니다. 그거는 네. 러스크. 맞아, 러스크. 네, 러스크. 그 단단하게 뭉친 그 빵을 네, 과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. 뭐 맛동산 같은 거를 음. 쏘았습니다. 빵이 막 네. 뚫리죠. 뚫리는데 몇 개가 이렇게 막 뭐지? 빵에다 총알을 쐈는데 총알이 튕겨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죠. 100만 발을 쐈는데 5개가 튕겨 나온 거예요. 그럼 뭐야? 그러게. 에이 5개밖에 안 되잖아. 다 지나갔잖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여기에 5개. 예, 주목을 해서 야 이거 사실은 플러스를 띄는 이 부분이 막 아주 좁은 부분에 몰려 있는 거 아닐까? 그래야만 이 무거운 총알 맛동산을 튕겨낼 수 있을 것이다. 거기에 착안을 해서 사실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 있다. 플러스는 아주 좁은 곳에 이렇게 콕 모여 있을 것이다. 질량이 다 모여 있으니까 아마 뭐 그런 총알도 튕겨낼 수 있겠죠. 또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요. 그럼 마이너스 어디 있느냐? 이 태양계에서 착안을 해서 태양계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니까 원운동 할 수 있지 않을까? 직관적으로 되게 상상하기 네. 쉽죠. 네. 요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닐까? 행성들처럼 말이야. 요렇게 말이죠. 요렇게 행성들처럼 이렇게 돌고 말 완전 말이 되죠. 이게 그러네요. 러더포드의 네, 원자 네. 모형입니다. 네. 이 모형이 사실 그 되게 직관적으로 상상하기 좋아요. 네. 우리가 딱 원자 생성하면 딱 이 모형을 생각하게 원자력 되잖아요. 발전에 딱 있는. 맞아요. IAEA 네. 그 네. 뭐야, 축제 원자력 네. 끼고 네. 로고가 이 러더포드 원자. 맞아요. 예. 맞아요.
그러니까 이게 팀장님이 띄워주시겠죠? 국제 원자력 기구 네. IAEA 로고. 여기 있습니다. 네. 이게 그 과학적으로 최신의 모형이 아니에요. 러더포드 모형. 아, 그런데 워낙에 이제 강한 그 어떤 직관적인 그 모델이고 사람들이 상상하기 쉽고 그리고 지금 뭐 과학자라 하더라도 이 다음 모형을 떠올리기보다는 러더포드 모형으로 일단 간단하게 상상해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쉽고 또 뭐 틀린 것도 물론 있지만 뭐 대부분 뭐 활용할 수 있거든요. 뭐 화학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. 뭐 어떤 뭐 그 화학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모델이 필요하겠습니다. 뭐냐면요,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걸 선 스펙트럼. 네,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. 사실은 또 알고 보면 화학적인 결합들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. 그렇죠. 뭐냐면 이 원자들에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빛이 막 나오는데 그 빛이 무지갯빛처럼 빨간색 반응포가 쫙 나오는 게 아니라 기체, 그러니까 원자들이 각각 혼자 날아다니는 경우에 에너지 줬을 때는 무지갯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원소들, 특정한 파장. 빛들, 파장들, 색깔들, 아주 날카로운 어떤 단일 색깔들만 나오는 현상.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죠.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 어니스트 러더포드입니다. 그 다음 사람. 네. 제가 보어 원자 모형. 네. 이게 사실 이제 현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쓰고 있는 거죠. 맞아요. 보어 원자 모형을 이제 보어가 무슨 보어냐면 닐스 보어가 닐스 보어 정도는 닐스 보어는 좀 유명한 이름이죠, 그죠? 예. 네, 닐스는 다들 아세요. 보어 원자 덴마크 사람이죠. 그래요? 네. 출신을 제가 몰랐네요. 저 이렇게 출신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없애려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네, 덴마크는 네. 아주 지역 감정 없애야 됩니다. 낙농업으로 아주. 네. 그렇죠. 아무튼 이 보어 원자 모형은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런 특정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전자들이 특정한 간격을 두고 늘 돌고 있기 때문이다. 특정한 높이에 늘 떠 있다. 이 특정한 높이가 아니면 떠 있지 않는다. 이렇게 해서 이게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죠. 전자가 돌 수 있는 이 층들을 주양자수라고 해서 n은 1, 2, 3, 그러니까 1층, 2층, 3층, 4층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여기서만 돌 수 있다. 그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. 그러면 뭐 이런 에너지도 존재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네. 요런 에너지 또는 뭐 요런 에너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.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 보면 전자는 딱 정해진 층에서만 도나 보다. 보어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. 현대적인 어떤 원자에 대한 상상을 한다면 과학자들이 보통 요걸 이제 떠올리는 거죠. 그렇죠. 뭐 여기서 뭐 끝나는 건 아니고요. 사실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겠죠. 현대적인 원자 모형, 현대적인 원자 모형이 뭐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되고 좀 더 밝혀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막스 보른이 어떤 틀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보른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데요. 보른 원자 모형, 막스 보른입니다. 네, 막스. 네, 뭐 보통 현대 보른 원자 모형이라고 잘 안 해요.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기여를 했고 또 계속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듣습니다. 이런 식이에요. 이게 수소 원자인데, 어디 맨 위에 수소. 2200 이렇게 있는 게. 네, 이게 이제 수소의 전자가 예. 보어 원자 모형에 의하면 그냥 딱 이게 그냥 껍질처럼 그 층에만 딱 있을 수 있다. 그런데 에너지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어떤 궤도를 돌 수 있고 또 그게 어떤 특정한 층이 아니라 어떤 확률의 형태로 구름처럼 이렇게 존재할 확률로 발견될 확률로 존재한다. 이게 현대적인 해석이죠. 확률로 존재한다. 네, 이게 확률로 이제 이 밝기가 확률입니다. 밝을수록 여기 아마 있을 확률이 높아. 베팅한다면 여기. 어두울수록 여기는 아마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. 이런 거예요. 그래서 화학 시간에 뭐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기 명왕성 근처에서도 사실 이 원자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은 영은 아니다. 네, 0은 아닌 그런 확률의 상태로
이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근데 뭐 저희는 보원자 모형으로 배울 예정이에요. 물리에서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 정도만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 틀린 뭐 설명이 아니라 이제 개선되고 이제 수정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보원자 모형이. 그리고 부양자수 이런 거, 자기양자수 이런 거는 이제 물리에서는 안 배우고 화학에서 네. 배우고. 네, 이양했습니다. 네. 화학에서 궁금하신 분들 중요한 걸 배우고. 네네. 예, 물리학에서는 껍데기가 배운다. 네. 근데 그 강의가 정말 워낙에 재밌기 때문에 네. 그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예, 유튜브에서 카드 네. 위에 카드가 카드 나오고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과학하는 형님 구독하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. 네. 꼭 이렇게 학교에서 화학 선택하지 않으셔도 네, 모든 과목에 이제 마스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네 생각해보니까. 네. 모든 과목을 다 지금 오히려 신성고 학생들이 이걸 저희가 올려주니까 이 인터넷 세상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지금 정보에 늦으신 거 아닌가. 지금 아는 형님 난리 났잖아요. 아, 네. 지금 구독자가 지금 뭐 아유 네. 네. 오늘 가집니다. 끝났네요. 네. 끝났네요. 아, 처음으로 스펙트럼 방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자 모형을 주장한 학자가 네. 누구였을까? 풀네임으로. 닐스. 아, 네. 그러면 선 스펙트럼인가요? 그렇죠. 선 스펙트럼. 선 스펙트럼. 일반적으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선 스펙트럼. 아. 네. 음,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덴마크 사람이고요. 네. 덴마크 돈에도 나온다고 합니다. 네네. 그래요. 네. 어. 집회도 나온다고. 어. 워낙 또 유명한. 맞습니다. 네. 이제 뭐 뉴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, 뉴턴에 비할 수도 있는 그런 과학자죠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